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의 두 개의 빅 키워드를 꼽자면 원자재 그리고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심층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철광석과 구리, 농산물 같이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여 년 만에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배경과 이유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질문 속에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네. 일단 10년 전에 또 원자재 슈퍼사이클 형태가 있었는데 네. 지금 또 다시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번에는 상당히 또 길게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10년 전에는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이 정말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의 원자재를 다 사들이는 그런 현상이었다면 네. 이번에 이 원자재의 가격 폭등은 말 그대로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산업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재료를 사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경제 구조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칠레에서는 공급 차질을 빚을 정도고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벌써 이제 조금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가장 빨리 이 코로나19가 발원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가장 빨리 또 극복해내고 있고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인데 중국이 호주에 또 철강석을 다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구리, 이 철강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비철금속, 곡물 또 원유에 이르기까지 이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까지 전반적인 이 재료, 원자재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가도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네.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버리는 일종의 선구매 현상도 지금의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가계 경제에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는 이것을 호재로 봐야 되나요? 악재로 봐야 되나요? 양면이 다 있어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 네.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폭으로 전개되느냐 또 얼마나 길게 이어지느냐를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원자재를 많이 확보해서 재료를 공급하는 쪽에 관련 산업은 일단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요 며칠 사이에 구리를 생산하는 구리와 관련된 풍산 또는 대창 이런 기업들이 또 많이 네. 주목을 받고 있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또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 원재료를 전방 산업 쪽으로 공급하는 후방 재료 공급 관련 산업 쪽은 오히려 당분간은 또 단기간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재료가 생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국제 이 원자재 가격의 영향과 동향도 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완제품과 전방 산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들어내죠. 재료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후방 산업의 지원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자동차 또 2차 배터리는 전방 산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나 2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원재료, 심지어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도 당장 수급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 전방 산업과 관련된 또 자동차 배터리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단기간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저께 반짝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동차주가 어제 네. 시장에서는 또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수혜주를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수혜받는 업종이나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주식시장을 볼 때 어디에다 좀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길어지냐예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이제 코로나 이 악재에서 극복이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생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원자재 부족 현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ETF 쪽으로 원자재 ETF 쪽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은 이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업종들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 비철금속, 또 지금 원유까지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곡물도 그렇고요. 철강도 그렇고 또 목재까지.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1분기만 해도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6.4%의 경기 성장. 올해는 뭐 7% 이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새 집에 대한 이 구매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재까지도 이 원재료, 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원재료 슈퍼사이클 앞으로도 꽤 이어질 것 같고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글로벌 IB들도 원자재 가격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원자재 시장에서 우리가 특히나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이 얼마만큼 길어지겠냐, 얼마나 큰 폭이 되겠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지금 미국도 대량의 재정 정책을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인프라를 또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중적인 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만큼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특정 국가가 아닌 중국이 아닌 전 세계에서 동시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그러면 뭐 중국이 사재기하는 것 때문이냐? 그건 조금 전에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하실 부분은 이제는 산업의 구조가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구리,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원자재가 이제는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번엔 반도체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반도체도 뭐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글로벌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과 피아노까지 이제 다른 네.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에 어떤 반사이익들이 있을까요? 참 이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 역시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입니다. 시총 순위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를 네. 지금 다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가는 종목이긴 합니다. 추월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는데 우리 반도체 종목과 산업은 활성화되고 반사이익을 잔뜩 누리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반도체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죠. 또 수익 비율도 높아지니까 상당히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삼성이 2030년에는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정부도 2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서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약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이 반도체 시장의 환경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수급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D램 반도체만 해도 상당히 또 추격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반도체는 일본 이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지금 일본의 기옥시아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좀 발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 사법 관련한 문제도 있고 또 삼성전자가 닥쳐 있는 또 안팎의 어떤 환경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금 약진에 보탬이 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지혜가 모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지수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에 4% 넘게 빠졌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는 또 강보합권을 그려냈네요. 반도체 부족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투자 지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10일 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반도체를 아주 강조했어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미국의 백신을 추가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반도체와 맞교환할 수 있다. 물론 이 반도체와 맞교환하는 스와프는 아니지만 네. 그런 이야기가 거론될 정도로 우리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구 지원도 지원하겠다, 시설 지원도 하겠다. 근데 과연 이게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아주 큰 힘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 유관 관련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뭐 자금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네. 만큼 지금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아주 전폭적인 그리고 규제도 대폭 완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거의 뭐 거침없는 무한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네,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미국이 또 2차 반도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현지 시간 20일에 열릴 것이고 이번에도 또 삼성전자가 초청됐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초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반도체의 또 상당량을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고 있고 텍사스 오스틴에는 현지 공장도 있습니다. 네. 자, 20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21일 날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일 날 부르는 이유가 다분히 있겠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정상회담 때문에 20일로 날짜를 잡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미국 상무부에서는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20조 원 좀 투자를 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텍사스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 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더 증설해달라. 이 이야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차량용 반도체도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21일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날짜 시점에 맞춰서 좀 선제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반도체 빅 이벤트,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네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